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한국인인데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도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이제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은행 대출을 6억 상한까지 둔다, 이런 식으로, 강남권에는 집값이 40억, 50억이 하는데, 6억 대출을 해준다. 이랬을 적엔 정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 특히 중국에서는 대출을 아주 자유롭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액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집을 막 매입을 하는 거예요. 융자받은 걸 갖고. 그 결과 이제 부동산 값이 막 오르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으로서,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 비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외환을 송금을 할 때 목적을 명시해서 외환을 대한민국 통장에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송금액을 인출을 할 적에 이제 그냥 우리 은행 가서 돈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취득 수리서를 줘야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봤을 때 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취득을 우리가 수리해줬다. 라고 인정을 해줬다. 이런 문서를 갖고 가야지 은행에서 인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지 부동산 취득 수리서를 주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제 사실 모든 게 그 자금인 거죠. 자금 출처. 이 자금 출처를 어디서, 그러니까 송금 내역도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송금되기 이전에 중국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자금이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금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7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주상복합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소액 3억이니 4억이니 이런 게, 또는 5천만 원이니 부족할 적에 급히 컨설턴트라든가 부동산 중개사라든가 부동산 위탁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력자들이 잠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용증을 받고 또는 송금한 내역을 통장 사본을 해야 되고, 왜 꽂았는지에 대한 소명을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금에 대한 앞뒤가 다 맞는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인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제출을 했을 때 이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것을 수리해줬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에서 수리서를 주면 그 수리서를 갖고 대부분은 이제 하나은행이 많죠. 외환이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인출을 하고, 그 인출한 돈을 갖고 이제 부동산을 잔금을 치러서 등기부등본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자하고도 또 거래가 완료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부동산 취득 신고 했을 때도 자금 출처를 이제 예시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거액으로 대한민국 주상복합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적에는 이제 그 돈이 한 번에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통장 내역을 다 입증하는 것도 간단치가 않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통장 내역에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자금이, 그러면은 너가 중국에서 소득세 신고한 소득세 내역을 보내라. 또 소득세 내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도, 그럼 너가 이렇게 자금력이 충분을 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거액의 부동산을 샀다면 지금 현재 통장에 잔고 증명도 제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래대금 지급한 입금표, 통장 4번,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증빙 서류, 잔금 등기까지 완료된 부동산 거래의 실제 내용, 또 추가 증빙 서류, 뭐 이런 각종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소득 금액 증명원, 예금 잔액 증명원, 대금 내역, 또는 부동산 처분 내역, 또 증여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 상속한 거, 뭐 그 대출을 받았다면은 금융권에서 대출했다는 증빙, 또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뭐 이런 식의 서류들을 아주 꼼꼼하게 제출을 하는데, 또 이민경 행정사가 이제 제출해 드렸을 때 차이점은 그것들을, 그 자료를 부동산원 담당 전문위원이 볼 때 그 서류를 일일이 보고 해석을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첫 장에는 그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제 하나의 세트로 해서 이제 스캔을 떠서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민경 행정사가 제출해 준 서류는 거의 100% 오케이 하고 칭찬받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에 돈을 갖고 와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적에는 돈만 갖고 와서 그냥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 그 절차 과정에서 자금 출처라든가 또 유통 과정, 차용 내역, 임대차 계약, 부동산 계약, 모든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었을 때만이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취득 수리서가 발급이 되고, 또 부동산원에서는 부동산 취득 신고가 완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서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했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이렇게 이 경우는 아주 스무스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도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그걸 팔아서 본국으로 돈을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비거주 외국인이 한국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또 본국, 자기 나라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비자조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런 경우도 이제 해법을 찾아 드린다는 점.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뭐랄까 대행비가 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부동산과 관련한 대행을 맡기고자 하는 분이 연락을 주시면 현재 부동산 X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적은데 저같이 비싼 대행자를 이제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그걸 여쭤본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 50억, 60억, 70억 이렇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경우들이 많은데, 의외로 대한민국에는 또 이렇게 비싼 부동산을 비거주 외국인이 매입하는 케이스 또한 많다는 사실을 제가 이 업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고자 한다 라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고 연락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등록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